안녕하세요. 의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1연장서의 우사기입니다. V점프 12월호를 구입한 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되어 가는데요. 준비 중이었던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제야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V점프 12월호에는 드래곤볼 슈퍼 53화가 들어있고요. 만화는 아니지만 안 그래도 여러 번 다뤄주세요 하고 추천을 받았던 내용이 보너스 컨텐츠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조만간 그 이야기도 영상으로 다루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3화의 내용 정리이므로 다른 것은 모두 잊고 내용 정리 바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이정 가야지. 대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상이므로 혹시라도 그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치 않으신다면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3화까지 모두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화도 역시나 손오공, 베지터, 그리고 지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3화는 지구의 이야기가 메인이므로 지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크리링이 신전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게 됩니다. 부르마는 위험한 녀석들이 올 거라는 예감에 왜 손오반과 천진반은 오지 않고 크리링 너 혼자 왔냐 이런 식으로 크리링을 몰아붙이자 손오반은 대학 강의가 있고 천진반은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대요. 그동안 천진반은 기로 눈치를 채고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등장을 해 주었어요. 아마 이번 역시도 그 패턴의 천진반의 등장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닐까도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위기의 순간에 천진반은 항상 적절히 잘 나타나서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일종의 개그 같기는 하지만 크리링이 야무치에게도 연락을 할까? 라는 질문을 하자 그 아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야무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자코가 에스카와 함께 지구로 오게 됩니다. 에스카 기억하시죠? 에스카는 나메크 성인이 모두 죽게 되어서 마지막 남은 나메크 성인이기도 하고 이제는 나메크 성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피콜로는 나메크 성인이 모두 전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분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피콜로가 나메크 성에서 자라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나메크 성인과 교신도 계속 한 것처럼 보였고 무엇보다 네일과의 융합이나 덴데와의 친분 등을 통해서 나메크 성인은 가족처럼 생각했었겠죠. 파스타 일당은 모두 잡혔지만 파스타는 모로에게 연락을 했다며 너희들 모두 끝이야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자 자코는 이때 모로 일당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기겁을 하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53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우선 요괴같이 생긴 시모레카, 팬더같이 생긴 윤바, 그리고 히트와 비슷하게 생긴 세븐3가 지구로 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코의 말을 빌리면 이 셋 모두 사간보의 부하들이며 날뛰는 이들을 메르스가 겨우 잡아 넣었다고 합니다. 셋 다 강하지만 특히 세븐3의 능력은 누군가의 목을 잡으면 그 자의 능력을 30분간 카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퓨전처럼 30분간의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은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퓨전처럼 30분간 하나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몸과 몸이 아니라 세븐3와 그 상대편의 능력이 퓨전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잠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지로베나 야무치가 엄청 강한 것처럼 여기에 등장을 하고 세븐3가 정말로 그들이 강한지 알고 그들의 능력을 카피하게 되면 약해지거나 하지 않을까 말이죠. 그런데 저 같은 독자가 나올 거라고 미리 생각을 했는지 자코가 추가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강한 세븐3에 카피된 능력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피된 것은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능력을 카피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세븐3는 과학력이 높은 별에서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라고 합니다. 로봇은 아니지만 감정이란 것도 없는 단지 명령에만 따르는 살인 머신이라고 하네요. 원래 계산대로라면 10일 후에나 시모레카, 윤바, 세븐3가 지구에 도착해야 하지만 지구로 향하던 도중 포털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체와 만나서 세븐3가 그의 능력을 카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순간이동처럼 포털을 사용해서 순식간에 지구로 오게 됩니다. 이번 화에는 포털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모습만 보면 예전에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혔던 오천크스와 마인부에 빠져나올 때 만들었던 모습과 비슷한데요.
아마 세븐3가 지구에 와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포털로 지구에 오는 것을 보면 위치만 알고 있으면 포털을 열어서 순간이동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털이 순간이동보다 편리한 기술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자신들의 우주선은 포기한 건지 세븐3의 포털 능력도 앞으로 30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을 놔두고 온 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지구에 모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인 것인지 마카레니 형제의 우주선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던 건지 어쨌든 자신들의 우주선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셋은 마카레니 형제를 발견하고 빨리 도와달라는 파스타의 말에 시모레카는 모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배신자들은 필요 없다. 사라져 버려라 라고요. 사라져 버려라는 말은 아마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 라는 것이겠죠. 시모레카가 마카레니 형제를 처치하려고 하자 피코로가 마카레니를 공격하려는 시모레카의 팔을 잡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세븐3가 피콜로의 뒤에 샥 하고 나타나면서 피콜로의 목을 잡고 피콜로의 능력을 카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븐3는 마관 광살포부터 늘어나는 팔 등을 보여주면서 피콜로의 능력으로 피콜로를 공격하게 되고 피콜로는 자신의 기술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코는 시모레카와 크리링은 윰바와 전투를 하게 되고 피콜로는 세븐3와 온 힘을 다해서 싸워보지만 자코가 피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잊었다. 세븐3의 체력은 무한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말하는 자코의 조언은 30분이면 카피한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30분을 버텨라입니다. 하지만 피콜로는 이미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세븐3가 마지막 한 방으로 피콜로를 끝내려고 하자 맞아요. 그가 등장해서 피콜로를 구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천진반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의외로 소노반이었고 소노반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보통 드래곤볼에서 이렇게 빨리 등장을 하면 빨리 당하는데 말이죠. 오반에게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콜로는 이런 말만 합니다. 절대로 저 녀석에게 목을 잡히지 마라. 목을 잡히면 능력이 카피가 된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강한 자는 소노반 너다. 라고 말이죠. 오반은 순간적으로 손오공과 베지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경을 벗고 싸울 준비를 하며 지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예전에 얼티밋 소노반을 보는 듯한 눈을 하고 있어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소노반이라면 손오공의 아들이면서 4살 때부터 실전에 참가하며 강해지기 시작했죠. 센전에서는 최고의 힘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성인이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캐릭터가 되어버린 게 너무 아쉬웠어요. 물론 얼티밋 오반도 멋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마인부에게 흡수가 되며 사라졌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다 할 활약은 없었습니다. 항상 손오공과 베지터를 위한 발판이 되었던 다른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발판의 역할에 너무 충실한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지구에서 손오반이 과연 어떤 싸움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손오공과 메르스입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손오공과 메르스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2화처럼 수행을 위한 대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메르스는 상처 하나 없으며 지친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손오공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듯 보였고요. 거기다 이런 말까지 해요. 정말로 자신이 무의식의 글귀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의심이 가기 시작한다 라고 말이죠. 메르스는 결국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무의식의 글귀를 사용했던 손오공이 이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삶과 죽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과 비슷하게 이번도 죽을 각오로 싸워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손오공은 자신을 죽일 생각으로 덤비라며 메르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메르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52화의 이야기를 보면 싸우면서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면서 이번 화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댓글에 이런 글도 있어요. 메르스가 그렇게 강하며 메르스가 직접 모로를 처리하지 손오공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마 메르스가 자신의 기가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상황에서 제일 강한 건 메르스잖아요.
메리스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어쩌면 다음 화에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 이야기, 베지터입니다. 베지터는 야드레트 성에서 열심히 스피릿 컨트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이 자세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지터는 손오공에 비해서 스피릿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 손오공도 약 150일 동안 이런 자세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스피릿이 안정되어야지만 이 수행이 끝나는 걸로 보여져요. 베지터는 이 별에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다는 혼잣말을 하며 드래곤볼 슈퍼 53화는 끝이 납니다. 아마도 벤길이나 카린탑과 같은 포기 없이 도전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도 싶고요. 손오공의 경우는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베지터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중력실이나 아니면 루이스의 수행 같은 자신이 수행을 하면서 강해짐을 느끼는 그런 수행이라면 베지터가 잘 견뎌낼 것 같은데 이번 경우는 스피릿 컨트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베지터의 잡생각들 역시 떨쳐버려야지만 스피릿 컨트롤을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분명 스피릿 컨트롤을 마스터한다면 전혀 다른 모습의 베지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확실히 손오공도 베지터도 이렇게까지 강해지고 다른 차원의 힘까지 얻게 된다면 정말 드래곤볼 원작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게 될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손오공과 우브의 힘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될 거고요. 거기다 손오반은 싸움과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오반의 등장으로 손오반이 다시 무술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된다고 기대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모로편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사실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이번 화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질질 끈다는 그런 느낌의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3화였지만 다음 화에 빠른 전개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드래곤볼 슈퍼 53화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